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책 가져왔어요. 이렇게 하니 운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책인데요. 엊그저께 우리 더 플러스의 조성희 대표님 오셨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이제 이런 운이 좋다라는 생각하는 게 되게 좋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책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뭔가 우리의 잠재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는 운이 좋아, 나는 재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편이 행운을 잡을 기회가 많아진대요.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인 칼 융은 무의식이 정하는 삶의 방향이 운명이다 라고 합니다. 무의식을 운이 좋아, 재수가 있어 라고 하면 좋다는 거예요. 이 저자분은 정신과 의사예요. 마음과 몸 클리닉 원장이래요. 멋지다. 그죠? 쓴 책이 내 꿈은 놀면서 사는 것, 나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등등입니다. 벼룩의 한계를 실험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벼룩을 캔에 넣고 투명한 뚜껑을 닫아가지고 벼룩이 이제 뛰어오를 때마다 뚜껑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세게 뛰어봐야 머리만 아프네? 뛰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시간이 흐른 뒤 뚜껑을 치웠지만 벼룩은 더 이상 뛰지 않았대요. 그 높이 이상.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벼룩 효과라고 한다. 사실 우리에게는 엄청난 행운이 기다리고 있는데 벼룩 효과처럼 한두 번의 실패에 갇혀 스스로 한계를 만들어버린 게 아닌지 생각해보자.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를 하면 공부를 못했다. 점수가 좀 안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평생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바보야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랜 시간 저 자신에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못생겼어. 엉망이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운들을 보지 못하고 다 포기해버려요. 난 능력이 없으니까. 멍청하니까. 사업을 한두 번 정도 망하고 나는 사업은 아니야. 사업은 체질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이제 클래스 101 거기 이사님 강의를 들어갔다 하는데 클래스 101을 창업한 팀이 사업을 21번 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21번 사업 망해보신 분 혹시 계세요? 이게 정말 큰 교훈이죠.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행운이 기다리고 있어서 몇 번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 다들 들어보셨나요? 환자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치료를 해도 그 환자가 치료 효과를 기대하거나 믿으면 병의 증상이 완화되는, 이걸 바로 자기 암시래요. 잠재의식 자기 암시. 내가 좋은 약을 먹었으니까 나을 거야. 병원 가서 주사 맞았으니까 안 아플 거야. 그런 말 있죠. 감기 걸렸을 때 병원 가면 일주일, 안 가면 7일. 그런 거 있잖아, 진짜. 네. 그래서 우리에게 적극적인 암시를 주래요. 나는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 나에게는 행운이 있거든. 행운의 여신을 나라고 믿는 거죠. 만남에 적극적인 사람의 행운을 부른다고 합니다. 만남은 운이라고 한대요. 평생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막 인맥 같은 거 부러워하고 저렇게 좋은 사람이랑 친구라서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좋은 사람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진짜 많은 만남들이 있었고 많이 만났는데 이 사람이랑 안 맞아서 그냥 또 헤어지기도 하고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안 좋아하기도 하고 이 사람은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또 이 사람이 나를 또 싫어하기도 하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찰떡궁합처럼 막 친해지고 이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스스로 만들어내보래요. 우연한 만남을 기다리지 말래요. 여러분 집에 가만히 있으면 누가 우리 집에 와요? 김유라 씨 우리 밥 먹읍시다라고 누가 우리 집 앞에 오나요? 네, 안 오죠. 스스로 필연적인 만남을 찾아보면 어떨까라고 해요. 공부 모임도 좀 가보고요. 관심 있는 분야 동호회도 가보고 나를 가르쳐줄 사람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저는 많은 책을 읽었고 예전에는 저자 강의 많이 들으러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못 다니니까 유튜브와 SNS 채널을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저자들, 제가 만나고 싶으신 분들한테 계속 댓글 달고 있어요. 험담과 뒷담화를 하면 운에게 버림받는데요. 험담과 뒷담화 뒷면에는 질투가 있대요.
성공한 사람을 시기하거나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험담이나 뒷담화가 생겨난대요. 있는 그대로 상대의 장점을 보지 못하게 만든대요. 저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 사람 되게 좋은 점을 배울 수 있는데 못 배우는 거죠. 오늘 포기하고 싶다면 남의 험담이나 뒷담화를 해도 괜찮다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뒷담화 전문가였어요. 남의 단점을 아주 잘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엉망이니까 남이 엉망인 점을 막 찾아서 나처럼 끌어내려야만이 만족이 좀 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누구나 이런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을 보고 혹시 이런 생각 드세요? 저 사람은 강한 운을 타고났어. 저 사람은 특별하게 운이 좋아. 에이, 나랑은 거리가 멀어. 이런 생각을 하면 행운은 절대로 찾아오지 않는데요. 운이 강한 사람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리면 내가 운이 나쁜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자, 반대로 저는 이런 책을 봤을 때 되게 성공한 사람, 잘된 사람 봤을 때 나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내가 그냥 집에서 애기 키우는 엄마지만, 지금은 내가 이렇지만 나도 저 사람이 쓴 책의 이 내용처럼 하면은 나중에 그렇게 될 수 있어. 한 10년 후에 될 수 있지 않을까? 20년 후에는 어떨까라고 기대해보는 거죠. 혹시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신가요? 부모, 선생님, 회사 대표 등등이 나는 너를 믿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에게 갖는 기대는 정말 커. 이런 말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은 형용할 수 없는 자신감과 흥분감이 생긴대요. 저는 정말 참 다행히 저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인이 돼서 대부분 이런 어떤 책의 저자들이었습니다. 당신 잘 될 거예요. 너 정말 대박 날 것 같아. 이렇게 나도 나를 믿을 수 없는데 나를 믿어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적당한 기대 효과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가 나에게 기대해야 돼요. 와, 너 잘 될 거야. 너 잘 될 거야. 이 기대감을 품어주는 것은 좋은 책을 읽는 것이었고요. 책을 읽지 않고 내가 아는 사람들, 원래 알던 사람들,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면 나의 가능성이 뚝뚝뚝 떨어져서 나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동호회 가면 되게 좋대요. 뜻하지 않는 인간관계를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이분은요, 모두가 함께 마시는 와인을 즐기면서 되게 좋은 만남, 폭넓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됐대요. 이분의 지인은 이분이 또 예시로 시 낭송회 같은 것도 해보면 어떠냐. 내가 좋아하는 분야로 관심을 넓혀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운이 좋아진다라고 해요. 저도 공감합니다. 저는 최근에 제일 좋은 모임은 유튜버 모임. 정말 다양한 사람들. 항상 저는 맨날 만나는 사람만 만났잖아요. 뭐 학부모들, 그다음에 뭐 투자하시는 분들. 근데 유튜브 모임에 가면 투자도 안 하고 학부모도 아닌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정말 새로운 시야가 이렇게 트이는 것 같습니다. 운은요, 어디에서 굴러올지 알 수 없다고 해요. 제가 신사임당님 채널에 나가서 운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있죠. 제가 그때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운이 어디서 올지 모르니까 나는 다 받는다. 내게 주어진 기회를 다 받는다. 자, 이 저자도 같은 말 하고 있어요. 운은 무조건 많이 시도해라. 주사위 던지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뭐가 대박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6번, 60번, 100번 던져봐야지 대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로또가 되려면 로또를 계속 사야겠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모든 일에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거래요. 눈에 띄지 않는 일, 다른 사람을 보조하는 일이라도 거기에 큰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라고 해요. 그 작은 일을 뭐 해서 뭐가 되겠어 라고 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모두가 기뻐하고 응원해주는 행운을 잡아라 라고 합니다. 나 혼자 좋은 거 말고요. 맛있는 것이 손에 들어오면 나 혼자 즐기는 게 아니라 지인들과 함께 먹자고 하래요. 맛있는 거 있어. 나 빵 되게 많아. 빵 같이 먹자. 나 책 선물 많이 받았어. 책 같이 보자. 이렇게 하면 오래오래 그 행운이 이어진대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욕심쟁이처럼 막 나 혼자 다 먹을 거야. 아무도 안 줄 거야. 아꼈다가 나 혼자 똥 만들 거야. 이렇게 하면은 운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부자 되는 운 갖고 싶으신가요? 거기에 이 책에 이제 부자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금전운이 강한 사람은 항상 쓸 수 있는 돈이 충분하다고 믿는데요.
금전운이 좋은 사람은 스스로 미래에 돈이 계속 흘러들어오게 한다. 적절한 투자를 해서 돈을 내보내고 다시 들어오는 흐름을 크게 만든다고 한다라고 합니다. 돈이 충분하다고 믿을 때 저축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돈이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 돈이 부족해라고 믿는 사람, 누가 저축을 많이 할까요? 네, 맞습니다. 돈이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은 돈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저축을 많이 합니다. 투자를 잘하겠죠. 돈을 많이 모으니까. 돈 없어 하는 사람은 저축을 못 해요. 왜? 돈이 없다고 하니까 없는 세상의 창조가 되죠. 자, 그리고 부자들은요, 돈을 벌고 모으고 지키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적도 있고, 배신을 당한 적도 있고,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대요. 그러는 동안 부자들은 자신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누구에게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배운대요. 아, 이런 사람을 내가 상대하면 안 되겠구나. 아,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구나라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저도 만나면서 개소리와 인간 소리를 구분하게 됐어요. 쓸데없는 소리. 들을 필요도 없는 소리, 귀담을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는 소리를 탁탁탁탁 구분하면서 알게 됐어요. 우리가 인간 소리만 듣고 인간 소리에 답하고 인간 소리 신경 쓰면 됩니다. 그 대화가 안 되는 그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삶에서. 네. 말하면 싸움만 되고 서로 불쾌하기만 한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끊어내는 그런 대인관계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친절할 필요는 없어요. 자, 우리가 뭐 돈을 벌려고 하거나 사업을 하려고 하거나 뭔가 운을 끌어당길 때 불안함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제 뭘 하려고 하는데 불안해. 잘못되지 않을까? 일어날 수 있는 결과는 그것뿐인가? 라고 질문해 보래요. 여러분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최악을 떠올릴 때 일어날 수 있는 결과는 그것뿐인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저는 뭐 할 때마다 두려움이 막 아주 덩어리였어요. 나 싫어하면 어떡해, 망하면 어떡해, 손해보면 어떡해, 욕먹으면 어떡해, 못생겼다고 하면 어떡해, 못한다고 하면 어떡해. 너무 많았어요. 자, 이렇게 무서운 것들이 있죠. 매상액을 회수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거래하기 직전에 취소되면 어떡하지? 납품 후에 고약한 클레임을 받으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이 드는 이유를 하나하나 공책에 써보래요. 제가 항상 쓰거든요, 불안할 때. 여기에 똑같이 있어서 되게 신기했어요. 내가 쓴 책인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자, 내가 왜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나 적어보래요. 그러면 불안한 내용과 그 이유가 나온대요. 그러면 쭉 적다 보면요. 사실은 그 불안함을 해결할 방법이 되게 많고 사실은 별일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머릿속에 있을 때 엄청 커요. 적으면 진짜 몇 줄 되지도 않아요. 한 페이지도 안 돼요. 여러분 두려워하면 적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들. 자,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불안감을 언제나 떨칠 수 없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여러분 불안해요. 마음이 무겁고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같고 이대로 있어도 될까? 이렇게 마음이 쓰여요. 근데 움직이는 사람은 다르다고 합니다. 움직이는 사람은 막 그 불안할 시간에 막 뭘 해버려. 게다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진행한대요. 하나의 결과가 엉망이 되더라도 다음 순간에 또 하나의 결과가 나오고 만약에 그것마저 잘 안 됐더라도 또 다른 결과가 나온대요. 씨를 많이 뿌려놓으니까 그 중에 한 두세 개 망해도 저기에서 이제 막 싹 트고 열매 맺는 게 있는 거죠. 자, 어딘가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럼 그 후로는 단숨 돌진하면 된대요. 그러면 잘 안 된 거는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되는 일이 저한테도 있었어요. 정부 정책이 계속 바뀌니까 제가 손해를 엄청 많이 보는 일도 있었어요. 근데 또 잘 되는 것도 있고 저쪽 가면 또 이제 미래의 결과가 1년, 2년 후에 또 결과가 나올 또 씨들이 있고 그러니까 계속 여러 가지를 진행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가만히 있다고 뭐 불안함이 좋아지지가 않으니까. 적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의 운이 나쁘다, 나는 운이 나빠라고 한탄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합니다. 시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작은 행운도 쌓여가고 실패 연속이라고 해도 좋은 일은 조금씩 늘어간다. 그것이 언젠가 결실을 맺었을 때 큰 행운이 찾아온다고 나는 믿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많은 시도를 했고 많은 사람들 만났고 많은 책을 읽으면서 6년 전에 알던 사람을 통해서 올해 제가 새로운 기회를 가지게 됐고요. 또 13년 전에 알던 사람을 통해서 또 새로운 기회, 되게 좋은 운을 당기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지금 내 이런 관계, 지금 하고 있는 이 노력이 6년 후, 김유라 작가님도 6년 후에 결과가 나오고 13년 후에 결과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많이 이제 뭔가 시도하고 뿌려놓고 하면은 좋더라고요. 네, 미래가 기대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되게 뭔가 많은 일을 하고, 그런데 여유가 있어요. 신기하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여유가 있을까? 하는 일도 많고 바빠 보이는데. 자, 이유는 단순하대요. 기회에 뛰어드는 사람은 바로 움직이는 것을 습관으로 삼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보류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거다 싶으면 탁 하는 거예요. 생각도 길게 안 해요. 가능한 것은 그 자리에서 실행한다. 별표할게요. 가능한 것은 그 자리에서 실행한다. 제가 그래서 늘 뭐라고 말해요? 준비하지 말고 그지같이 시작하라고 하는 거죠. 저는 계속 그지같이 시작을 해요. 생각만 하면 시작이 안 됩니다. 생각만 하면 발전하는 게 없어요. 일단 시작을 하고 나면은 조금씩 좋아집니다. 자, 단지 그것만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아진다고 해요. 나름대로 굉장히 현실적인 능력이다라고 합니다. 유튜브 준비를 10배 더하면 10배 수익이 더 나오나요? 책을 쓸 때 10배 공을 더 들이면 10배 더 잘 팔릴까요? 강의 준비 10배 더하면 강의 수입이 10배로 늘어날까? 방송 준비는 어때요? 예, 방송 출연료 고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길게 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좋아지지 않아요. 10배 더 좋아지지 않아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겠죠. 우리가 시작하고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해요. 다만 운을 지속시키는 방법을 모를 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운 이야기를 보고 싶다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니 운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